안녕하십니까. 실전 키워드 특강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키워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특강에 대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 키워드 특강은 그야말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빈출 지문이죠, 이게. 그러니까 빈출 지문을 우리가 키워드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지문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쉽게 이제 풀어낼 수도 있긴 있는데 키워드를 연습하면서 우리가 속도감 있게 문제를 쉽게 이 지문이 뭘 묻는구나, 이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키워드를 연습하다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제가 그분이 온다는 얘기를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잘 꾸 있다 보면은 이게 이제 요 지문은 어디서 이른바 장난을 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 특강 잘 들으시고 연습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보여요. 그럼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하산을 할 때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그 문제라든가 키워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보기 교재도 반복해서 보시고, 문제풀이집 이것도 반복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도 이제 정리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 특강 오늘서부터 시작인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어떻게 문제 지문을 읽고 어디다 체크 포인트가 됐는지 이걸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으로서 테마 1,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지금 31회, 32회 때 출제를 쉬었다가 33회 때 다시 출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매회 출제예요. 근데 여기서 한 문제를 그냥 31회, 32회 때 안 냈을 뿐이지 용어의 정의는 매회 출제한다 보시면 돼요. 지문으로는 꼭 물어봅니다. 자, 그럼 테마 1,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페이지 6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먼저 용어의 정으로서 단순형, 그러니까 단순형이라는 것이 중개라 하면 중개업이라 하면 개업공사라 하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단순형이다. 그럼 이 단순형 문제에 대해서 이제 푸는 요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 연습을 그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지문이에요. 1번.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중개죠. 그러니까 1번은 중개란 이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중개라 하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네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아니면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아니면 공인중개사법령 제3조가 정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이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알선이 나와야 된다. 이게 네 가지 요소예요.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물, 거래 당사자, 권리의 득실 변경이, 알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1번 중개 정의였습니다. 그럼 2번이에요. 과로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시죠?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은 몇 글자? 세 글자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 일정 보수가 나와야 되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요소다. 세 글자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 중개업은요, 출발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로 출발해요. 그래서 등록이라든가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럼 3번입니다. 과로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 자가 누굽니까? 공인중개사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란 자격 취득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자격 취득만 꼭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 4번입니다. 과로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럼 개설 등록한 자가 누구다? 개업공인중개사죠. 그래서 개설 등록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그래서 요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는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되고요. 개업공사 용어의 정의는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사에 소속된, 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공사는 개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공인인계사란 말 나와야 되죠. 그리고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를 포함한다. 아주 잘 내고 있죠, 이거.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 업무를 보조, 이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말 그대로 가자. 말 그대로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는 공인인계사인 자가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는 소속공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속공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직원인 소속공사가 있고 임원인 소속공사가 있다. 그래서 소속공사 하면 일반적으로 직원인 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5개 용어의 정의를 모두 봤어요. 중개, 중개업, 공인인계사, 개업공사, 소속공사, 중개보존이 빠져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형에 대해서는요, 꼭 명심합니다. 출발점을 꼭 기억해 둔다. 그래야 술술 풀려요. 그래서 이제 또 키워드, 공인인계사는 자격취득만 나와야 되고,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됩니다. 이걸 명심합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갑니다. 이제 중개보존 용어의 정의죠. 그럼 중개보존은 출발점 꼭 기억합니다. 그럼 중개보존이라 하면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 출발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꼭 나와야 되고요.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고용된 거죠. 중개대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어떤 말이 꼭 나와야 돼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한 업무를 보조, 이게 꼭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보존 용어의 정의는 아닌 자로 출발한다는 걸, 그 다음에 이제 소속,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 이 점을 꼭 명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단순형이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단순형을 어려워하시죠? 근데 이것도 요령이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출발점이 어떻게 되는가를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타 용어의 정의 관련 판례들, 이제 응용된 지문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꼭 또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순형이 있고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 판례라든가 응용된 지문을 묻는 게 있다. 자, 그럼 공인인계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포함이 된다.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계사죠. 그러니까 외국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인계사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8번이에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인계사는 소속 공인인계사이다, 아니다? 소속 공인인계사이다. 그죠? 소속 공사죠. 그래서 임원 사원 중에 자격증 있는 자는 소속 공사다. 그럼 요 지문을요, 조금 비틀어 갖고 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래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공인인계사는 역시 그래도 소속공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틀어내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원으로서, 임원으로서 공인인계사인 자는 소속공사이다. 다음 9번 갑니다. 자, 이제 판례에 관한 내용인데, 중개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개업공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할 의사를 갖고 있었냐고 하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죠.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 사회 통념상이죠.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된 여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중개 행위인지 여부는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는 것이지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로 갑니다.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럼 키워드는 우연한 기회 단 1회죠. 그러면 업이다, 아니다?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 단 1회는 설사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영리성이 있는 행위, 요것이 바로 이제 업이죠. 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다죠. 자, 그럼 11번 문제로 갑니다. 거래 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 자, 지역권 설정과 취득에 알선하여.
그러면 이것은 중개 해당한다, 안 한다? 중개 해당한다죠. 해당한답니다. 그래서 중개 해당한다. 그래서 중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알선을 하는 것. 요게 바로 중개다. 그죠? 중개대상물 알선. 그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소개했다? 중개 아닙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행위. 알선이 아닌 것도 중개가 아니다. 그러므로 분양대행이나 컨설팅도 중개가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당한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중개 맞죠? 환매 계약을 알선했다. 부동산에 대해서 역시 중개입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했다. 역시 중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또는 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알선을 했다. 이것도 중개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다음. 자, 그럼 12번이에요.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컨설팅 행위에 부수적으로 합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일정 보수를 받고 이거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죠.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중개업이 된다. 근데 컨설팅 자체만 했다면 중개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중개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그럼 13번입니다. 공인인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게 그러면 이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판례 기억나십니까? 약간 특이한 판례였죠.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는 대여받아 운영하는 자였죠. 이 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했다. 그럼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거래를 도와주는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을 간의 거래를 이렇게 제3자적 입장, 요 제3자적 입장에서 도와주는 행위인데 이거는 대여받아 운영하는 자가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3자적 입장에서 거래를 소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래서 이 판례 특이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용어의 정의, 단순형, 그다음 판례, 응용된 지문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반복하여 이 지문이 왜 맞았고 어디가 체크 포인트인지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문제를 꼭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용어의 정의 봤으니까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용어의 정의 이제 교재 7페이지입니다. 중개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소개하는 것. 이게 중개였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렇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나와야 되고 다음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고 다음에 알선 이게 나와야 되죠. 이게 중개 키워드다. 다음 중개업 용어의 정의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의뢰로 처분한다는 걸 꼭 명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그죠? 의뢰에 의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중개업이었습니다. 세 글자니까 세 가지 요소. 다음 개업공사는 뭐만 나와야 된다? 개설, 등록.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요거만 나와야 되고요. 그럼 공인인사 용어의 정의예요. 그럼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되죠. 그럼 이 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요게 꼭 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예요. 그럼 소속공사는 그 말 그대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꼭. 그러니까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고용이 됐다는 얘기죠. 공인인사로서. 다음에 임원사원으로서 법인의 임원사원으로서 공인인사인자를 포함한다. 그죠? 임원사원 중에 자격증인자는 공인인사예요. 그러니까 소속공사예요. 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나와야 돼요. 소속된 공인인사로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말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럼 중개보조원 있지 않습니까? 이 자는 반드시 아닌 자로 출발하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공인인사가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 소속이 돼요. 중개사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응용 판례 지문이죠. 그럼 1번입니다.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사이다. 그죠? 그래서 키워드가 그거예요. 이건 키워드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예요. 공인중개사인자. 이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소속 공사다. 그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사원으로서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 이렇게 나오면 이건 소공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요거 잘 아십니다.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어요. 그럼 약속, 요구가 나왔다? 그럼 업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키워드죠. 그래서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럼 약속, 요구까지만 했다. 그럼 처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다. 이는 받은 게 아니니까 중개업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 키워드가 대여받아 운영하는 거예요. 직접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했죠. 그러니까 직접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이거는 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가 그걸 도와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죠. 그러니까 볼 수 없다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3자적 입장에서 도와주는 행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키워드고, 당사자로서 계약을 했다. 이게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 중개 업무입니다.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 관행에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한다. 이거는 제가 예비적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개 업무가 상행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개업공사는 중개를 영업을 하는 상인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개공이 하는 중개 활동은 중개 업무는 당연히 상행이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는 상행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자, 그럼 이 정도 용어의 정의를 다 봤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중개대상물로 가볼까요? 테마 2입니다. 중개대상물. 역시 매회 출제하고 있죠. 근데 중개대상물은 그동안 오류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시험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태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상물은 공부를 조금 이제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제 연습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문제는 대단히 쉽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관한 내용인데, 1번 지문이에요.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자,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게 키워드죠. 이게 뭐다? 이게 분양권이죠. 이게 분양권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분양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중개대상물이다죠. 그래서 분양권은 동호수가 지정이 됐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의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입니다. 다음 2번. 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다. 이 입주권은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물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33회 때 물어봤는데 이거는 들어갈 집이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키워드가 그거예요. 당첨이 되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거. 이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건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근데요, 중개대상물이 되는 입주권이 있죠. 그러니까 쭉 읽어봤는데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가 특정이 되고 건축이 완료되어 있는 이런 구체화된, 그러니까 특정화된, 구체화된 입주권입니다. 그럼 구체화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죠? 구체화된 것은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이다. 그럼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자, 그럼 3번 갑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또 거래처 신용 영업사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잘 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권리금을 받도록 중개했다, 소개했다. 중개 아니죠. 그래서 영업시설 비품 등 이용물, 거래처 신용, 노하우. 그럼 이걸 소개했더라도 중개가 아니니까 이에 대해서는 중개 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콘크리트 집안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 가능하고, 자, 쉽게 분리철거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라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그럼 이것은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앤드 정착물이어야 된다. 그럼 이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쉽게 취할 수 없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정착물이 되기 때문에 쉽게 분리철거 가능하고 다음에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럼 이거는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요,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하는 거예요. 건축법상의 건물로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붕, 기둥, 벽이 있어야 되고 정착물 이해된다. 그래야 우리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이제 5번 갑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잘 아시죠? 중개대상 물이죠. 그래서 수목의 집단은 등기가 된 것이나 명인 방법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럼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뭐예요? 이게 임목이죠. 또는 이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식의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입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토지로부터 그럼 분리된 거 중개상물이 아니죠. 분리된 수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이 돼 있거나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로 갑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이유와 특징을 공급할 수 있는 대토권입니다. 대토권.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유단지 내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 그럼 어느 택지를 공급할지 특정이 안 된 거죠. 그럼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주 잘 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8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입니다. 중개대상 물이다, 아니다? 중개대상 물이다. 그러니까 중개대상 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토지, 건물, 입광공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이게 사적인 거래가 되면 된다. 따라서 이렇게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이런 식으로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사적인 거래가 되는 이상 모두 중개상 물이죠. 이게. 그럼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가압류가 된 아파트, 경매 개시결정 늦게 된 아파트,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중개대상물이 되겠죠? 예. 그래서 8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중개대상물이죠. 다음에 금전채권은 금전채권이요. 중개상물이 아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중개상물이 아니다. 다음에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그러면 이렇게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그럼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 토지 모두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된다. 가압류된 아파트 다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토지에서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아주 잘 내고 있죠.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 미채굴의 광물이죠. 이거는 광업권의 객지로서 국유로 하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잘 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정착물이 미등기 건축물이에요. 그럼 미등기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럼 건물인 이상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중개대상물이죠. 대단히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주로 내는 내용이 바로 이거였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죠. 그럼 중개대상물인 것은 일단 법정 중개사물이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이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토지 한 필지의 일부라 또 중개사물이 되는 거죠. 다음 미등기 무허 건물입니다. 중개대상물이 되죠. 다음에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요.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접도구역 내 토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유치권에 제한이 있는 건물, 즉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다든가 경매 개시결정기가 돼 있다. 그래도 모두 되는 겁니다.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중개사물이 아닌 것, 그러면 사법상 거래가 불가한 것, 사적 거래가 불가한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들 위주로 기억하는데 금전 채권 안 된다 하겠습니다. 자동차, 기계, 항공기, 선박 다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온천수, 물이에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이에요.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주인 없는 땅, 무주 부동산이에요. 당연히 이제 무주 부동산도 되지 않습니다. 이건 국유로 하고 있죠. 다음 이제 포락지,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죠. 사건이 소멸됐어요.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됐습니다. 그러니까 포락지 안 되는 거고, 바닷가, 자연 곡물로서 국유로 하죠. 다만 바닷가를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했다. 그럼 국이나 지자체가 매립하면 안 되는 거고, 개인이 매립하면 되는 거죠. 매립한 토지. 자, 다음 이제 국립공원,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공도, 중요문화재. 이거는 국유재산이죠. 모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인 거에 속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행정재산. 다음 이제 담장, 암석, 정원석입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 위주로 일단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 권리가 되느냐,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데, 우리는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소개하는 게 중개였잖아요. 그럼 그 권리가 중개대상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다 됩니다.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하고 이전성이 있죠. 이 권리들. 그러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충족하면 모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대상 권리가 되어서는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유치권, 중개대상물의 성립 가능하고 이전성이 있죠. 됩니다. 법정지상권도 됩니다. 법정저당권도 됩니다. 법정저당권은 토지임대차에서 나오죠. 임대인이 2년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임차인소의 지상 건물을 압류했어요. 그럼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법정저당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됩니다. 중개사물의 성립 가능하고 이전성이 있죠. 부동산 환매권이에요. 중개사물의 성립 가능하고 이전성이 있죠.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까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안 되는 권리들. 질권은 이거는 동산질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동산에 성립하니까. 부동산 질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질권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 광업권, 어업권 이거 있죠. 광업권은 미체로 광물을 체결하는 권리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업권, 고기 잡는 거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고기가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모두 안 되는 거죠. 뭐 특허권, 의장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이죠. 이게 산업재산권, 뭐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성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권리 자체가 이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일신 전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충족해야지만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구분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개대상 행위가 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중개대상 행위는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임대차가 있죠. 그 밖에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 이건데, 그러면 저당권 설정행위, 저당권 이전행위, 지역권 설정행위, 지역권 이전행위 모두 되는 거죠. 중개상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중개행위의 개입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중개대상행위가 되는 거예요. 개입이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 매매교환 임대차 대표적인 예고요. 환매계약 되는 거죠.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행위가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상속이라는 행위는 중개할 수가 없어요. 개입 여지가 없죠. 그 다음에 뭐 수용, 기부 체납, 국가에 헌납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경매 자체는 법정에서 강제적으로 물건을 팔아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 주는 것 자체. 환매 자체도 안 돼요. 환매 자체도. 그래서 하는 건데 환매 계약은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환매 자체는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 사실상의 지배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이에요. 그럼 유치권의 성립이라는 것은 깔고 앉는 순간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입 여지가 없어요. 안 됩니다. 다음 법정사건의 성립이라든가 법정사건 성립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 자체는 개입 여지가 없다 다. 근데요. 유치권 이건 되는 거죠. 유치권까지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중개상 권리가 됩니다. 근데 유치권에 성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자, 정리를 해보면 유치권 하면 중개대상 권리가 됩니다. 근데 유치권의 성립 이건 법정담보물권이 유치권이 그러니까 법정자가 들어가면요 성립 자체는 중개할 수가 없어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중개대상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상이가 안 됩니다. 근데 유치권이 성립된 토지라고 나온 거예요. 또는 성립된 건물.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경매하면 안 되죠. 근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예요. 되는 거죠. 상속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상속된 토지예요. 이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요 관계 그 다음 이제 유치권의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의 이전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피담보 채권과 유치권 같이 이전시키면 되죠. 점유를.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요즘은 안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내면 이제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판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19회 때 마지막 출제가 19회 때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4회 때 11회 때 냈다가 전부 다 오류를 범했죠. 그러니까 유치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치권에 성립하는 개입 여지가 없으니까 법정자가 들어가면요. 당연히 성립은 개입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사건의 성립, 법정저당권의 성립 다 안 되는 거예요. 개입 여지가 없죠. 그죠? 근데 법정지상권 하면 되는 거예요. 유치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법정지상권의 이전 되는 거죠. 똑같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리가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실까요?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죠.